안녕하세요, 리뷰온입니다. 7화를 보면서 저는 원작을 넘어서는 각색인 것 같다. 라는 생각과 함께 배우들의 몰입도 높은 연기로 진짜 재미있다라고 느꼈는데요. 특히 원작에 없던 유리와 상우 같은 캐릭터가 등장하며 이야기를 꽉꽉 눌러 담은 점, 그리고 희주가 직접 백사원에게 자신이 406임을 고백하며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과정이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강 과장을 개그 캐릭터로 나오게 해서 무거운 부분의 균형을 맞추는 것 역시 돋보인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 워크샵 버스에서 알러뷰를 백사원에게 가르쳐주는 모습, 모처럼 쉬는 날인 사원을 불러내 머리띠를 쓰고 백사원을 격려하는 모습, 모두 빵 터졌던 장면이었죠. 7화에서 희주는 드디어 자신이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백사원에게 고백하며 두 사람은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백사원은 희주를 위로하며 직접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주고 앞으로는 집에서 자주 밥을 먹자 라며 소소한 행복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희주는 우리 결혼 생활이 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하냐? 며 받아치기도 하고 두 사람은 티격태격 속에서도 더 솔직하게 서로를 이해해 가는데요. 알콩달콩 너무 설레는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과거로 돌아가 결혼식 하루 전날 신부였던 홍인아가 갑자기 사라졌던 사건이 드러납니다. 이때 백의용, 심규진, 홍일경은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데 홍일경은 둘째 희주를 대신 신부로 넣자는 제안을 합니다. 심규진과 백의용은 반대하지만 홍일경은 계약서를 내밀며 한 번 해봤으니 두 번째는 어렵지 않다 는 말로 압박합니다. 이 과정에서 홍일경은 이미 백사원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죠. 이어 과거 홍일경이 백장호에게 총을 겨누던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는 홍일경이 백장호가 사고를 낸 장본인임을 알고 있었고 그와 어떤 거래를 한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심규진이 언론 인터뷰 중 아들에게 엄마는 너를 꼭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대사는 어딘가 불안하고 섬뜩한 느낌을 주며 그녀와 협박범 사이에 숨겨진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사원은 협박범의 정체를 쫓아 낚시터로 향하지만 그곳에서 폭발에 휘말리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는데요. 과연 백사원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낚시터 폭발 이후 백사원은 가까스로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실로 달려온 희주는 사원의 모습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그녀는 의외의 인물을 마주칩니다. 바로 지상우였죠. 지상우는 희주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더라. 그 사람 너를 숨기는 게 아니라 지키려 한다는 거. 희주는 그의 말에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사원의 진심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희주는 병실로 들어가 사원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백사원은 천천히 눈을 뜨고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주야,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희주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한편 지상우가 병원에 있었다는 것은 낚시터 화재 당시 그가 백사원을 구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상우는 불길 속에서 백사원과 낚시터 관리인을 끌어냈지만 관리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백사원도 연기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지 않을까요? 병실 안에서 백사원은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낚시터의 단서들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사진과 나무 조각.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한 남자가 있었지만 그 남자의 얼굴은 칼로 긁힌 듯 알아볼 수 없었는데요. 나무 조각에는 낯익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야. 뭔가 중요한 걸 말하고 있어. 그날 밤 병실 창문 너머로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희주는 그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백사원과 함께 협박범이 보낸 영상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낡은 보육원의 모습과 실종된 아이들의 이름, 그리고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났죠. 백사원은 영상 속에서 낚시터 관리인이 남긴 문양과 비슷한 흔적을 발견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문이 관리인과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가? 같은 시각 병실 밖 복도에서는 홍일경과 심규진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홍일경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날 때가 됐어. 우리가 감추려 했던 게 이렇게 드러나게 될 줄은 몰랐지.
심규진은 속으로 크게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담담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백사원은 병실에서 혼자 앉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낚시터 관리인이 자신을 다정히 돌봐주던 날들, 그리고 백장호가 자신을 데리러 왔던 순간. 관리인은 항상 무뚝뚝한 듯 따뜻했지만 백장호가 나타난 날에는 유난히 슬픈 눈빛을 보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꼭 잘 자라야 해. 그 순간 모든 단서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낚시터 관리인이 남긴 문양, 협박범의 영상 속보유권, 그리고 실종된 아이들의 흔적. 백사원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협박범의 목표는 내 과거와 연결되어 있어. 한편 집안 모임에서 홍인아가 백사원에 대해 던진 한마디가 심규진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백 대변인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홍인아의 질문에 당황하는 심규진의 모습은 또 다른 비밀을 보여주는 듯한데요. 협박범의 정체와 얽힌 사건들이 점차 드러나는 가운데 백사원의 진짜 이름과 과거도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듯 보입니다. 희주는 백사원이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을 떠올립니다. 내가 알던 백사원이 아니어도 괜찮아? 희주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었죠. 당신도 상관 안 했잖아. 내가 406이라는 거. 희주는 결심합니다.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백사원을 지킬 차례야. 두 사람은 나란히 발표 단상 위에 오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협박범과 과거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발표 자리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원작에서처럼 이곳에서 예기치 못한 공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백사원은 희주를 지켜내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공격이 협박범의 최종 목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까요? 9화에서는 더욱 단단해진 두 사람의 관계와 함께 협박범의 정체와 과거 사건의 진실이 한꺼풀씩 벗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낚시터에서 시작된 단서들이 어떤 충격적인 결말로 이어질지, 두 사람이 진실을 밝혀내는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화에서는 더 긴박하고 놀라운 전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더 흥미진진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